보이시나요? 네. 셋업하는데 항상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소개부터 하고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이제 배틀필드라는 시스템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실습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사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 오늘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예요. 뭐 이제 본인 앞으로 이제 커리어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요? 또 궁금한 게 많고, 그다음에 정보부에도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는 필드가 있고 뜨는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고 위기들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필드에만 한 20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그 또 교수님한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또 필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부 자체가 이제 현장 학문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제 학교를 떠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있는 것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것만 잘 배워도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에 있는 거 안 해도 또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고 이제 교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뭐 아마 궁금했던 일도 많고 그다음에 많이 바뀌어요. 저였을 때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죠. 부분적인 것들 막 얘기해 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붙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이론으로 저희가 계획은 이제 매달 한 번 제가 와서 이런 이제 대면으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2주 정도는 줌으로 아무래도 시간 거리가 좀 있으니까 줌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주는 실제 저희 전문 강사가 와서 배틀필드 운영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WSL이라고 윈도우즈에 리눅스 돌리는 거 아세요? 네. 그 WSL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리눅스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1학년은 없죠? 지금 1학년 있어요? 그 물어보기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딱 처음 시작하면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필드 나가면 이제 다 여러분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WSL 설치가 필요하다. WSL 설치는 어, 네이버에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서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 누군지 좀 궁금하실 텐데 잠깐 양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회사 하고 있는데 원래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도 했고 경찰하고도 많이 일하고 있고 이제 실제 사고 분석을 민간합동 조사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1회부터 가장 최근에 일어난 LG 플러스 사고까지 전부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서 실제 현장 분석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뭐 다수의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북한 관련된 사고들 이런 것들에서도 실제 분석을 하고 경찰에서 같이 협업해서 성과를 올렸던 일들. 이게 또 북한들은 궁금할 거예요. 진짜 북한이 해킹하나? 뭐 예를 들면 뭐 패킷에 뭐 동물 이렇게 써 있나?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처음에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 정보보호의 폐해 중에 하나가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과장되고 귀신 나오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제 1번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가장 기본 스킬. 우리 뭐 이렇게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막 물동이 들고 막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멋있는 거 하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멋있는 거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체계 그 훈련 체계에서 쓰고 있는 많은 그 시나리오들이
이제 실제 사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고를 그대로 구현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려고 분석 샘플을 드릴 텐데 다 실제 사고 있던 거예요. 이제 국내에 일어난 여러분들 언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예 그 잘 모를 때부터 있던 사고들 또 최근에 있던 사고들 이런 사고들 잘 모르시죠? 다 막 뭐 환상 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이런 사고에 관련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고 직접 본 적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사고를 직접 본 적이 있냐? 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본 적이 있냐면 사람의 손톱을 본 사람은 많죠. 사람 전체를 사고라는 거는 이 전체 엮어져 가지고 사고가 되는 건데 사고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습할 때 부분을 가지고 막 과다하게 포장해갖고 이제 학습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분석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제 여러분들 정보보호라는 거는 되게 다이나믹한 필드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은둔형 해커 이런 거는 앞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런 깊은 기술보다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 3차장 바뀌었죠. 이제 국정원 3차장 바뀌기 전에 한번 기자간담회 할 때 매직 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매직 라인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이게 기술 아니거든요. 그냥 아냐 이거 뭐냐면 그냥 뭐라 그럴까 무슨 게임 이름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바닥에서는 이제 그게 또 룰이니까. 그래서 이제 매직 라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인증서 관련해서 이제 인증받을 때 쓰는 국내 업체들이 쓰는 인증 모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베이킹 하려면은 무조건 응으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매직 라인이라는 제품이 어, 그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으로 생각되는 조직에 의해서 이제 공허만 공격을 당합니다. 그 공허만 공격이란 뭐냐? 이제 그 바로 타겟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람을 쳐요. 이게 언제 시작했냐? 2009년에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공허만 공격을 수행한 게 북한이에요. 77 디도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다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지 어느 것도 누가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게 없어요. 정보보호는 이제 반응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모르면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차이가 뭐냐면 정보보호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취약점 없애고 뭐 컴퓨터 잘 관리하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사이버보안은 뭐냐? 나머지 반쪽의 문제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막그 예,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사이버보안은 눈 깔면 집니다. 무슨 말이냐? 기세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궁금하시면 다 물어보시고 그 말이 되냐? 당신 필드에 오래 있었는데 말이 되냐? 좀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세가 죽으면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뭐 누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이런 거는 최소 100년 이상 된 거거든요. 특별히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알면 자기 역할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천직 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이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전국지대 오래 가졌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고개를 쳐들면 죽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잘 만드는 쪽으로 간 거예요. 아래쪽으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나라 정보 보고 못 하거든요. 잘. 네, 고개를 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나는 뭐 악성 코드 분석관 내 네트워크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하면은 문제 못 풉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이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신분, 귀천 다 상관없이 되게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사이버 보안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 제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어,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담당자예요. 담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해서
어느 학교로 간다면, 어느 회사로 가면 이제 담당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누구냐? 담당자의 친동생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터파크라는 곳에 해킹을 당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존하고 싶으시면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좋습니다. 예, 이제 근데 어, 저 사람이 이제 인터파크가 그 보안을 못해서 해킹이 됐다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정보보호 관점이고. 근데 이제 인터파크가 사이버 보안을 다른 데보다 잘해요. 잘했어. 여자 담당자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넘어갔죠. 팔렸거든요. 인터파크는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공격자가 이제 인터파크에 있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됐으면 이런 미친 짓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이제 정보보호 시대는 뭐냐? 정보보호 시대는요. 두들기는 것 중에서 약한 데만 열고 들어. 문이 다 있는데 집에 문을 다 두드려 보다가 문이 열려 땡겨보다 문이 열렸어. 들어가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정보보호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치는 뭡니까? 내가 상대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게 정보보호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것처럼 이제 예방 체계는 취약점 없애고 이런 거 나쁘다 무조건 이제 그런 거 집중된 게 그 정보보호의 시대. 그때 정보보호의 인력은 IT 하부 세력 하부 인력으로서 관리자 멋은 야, 집 문단속 잘해. 네. 사장님 나가서 일하시는 동안 문단속 잘해라.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사이버 보안의 시대가 되면서 신분 변화가 일어나. 왜 그러냐? 저분이 메일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보 보호라면은 이제 위조된 메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다 그렇게 배우잖아, 우리가. 근데 진짜 친동생한테 진짜 친동생 메일로 메일이 와. 근데 그러니까 메일 주소 위조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메일이 오는데 뭐 메일 딱 열어보면 뭐 동무 뭐 이게 아니라니까. 저 친동생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메일을 다 가져와. 공부합니다. 톤앤 매너. 서로 어떻게 얘기하는 스타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여러분한테 하라 그러면 미쳤냐, 그러죠.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래갖고 똑같이 보내, 누나한테. 누나, 그 옛날 말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이제 나이지리안 스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뭐가 진행되다 그냥 탁 하고 치고 들어가요. 그럼 인간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수업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야 아들아 가서 장 보는데 3만 원이 없네? 그럼 내가 이제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제 3만 원 보내줄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 만약에 근데 갑자기 뭐 우리 어머니가 막 아들님 뭐 딱 이상한 말 쓰면은 뭐야 딱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면 딱 보내가지고 아들아 내 장 보는데 300만 원이 없네 그럼 내가 바로 전화할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바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이제 메일을 보내요. 내 동생 친 메일로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누나 내가 스크린세이버 우리 가족 거 옛날 사진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재미로 봐. 저런 거 보내면 여러분들이 그럼 담당자로서 이놈이 북한의 공작원이 아닌가? 그럼 여러분 미친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 클릭해요. 그 순간 딱 당해가지고 일주일 있다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관계 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렇죠? 어떻게 알았냐? 사이버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연결되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 신분이 상승합니다. 왜냐?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푸니까.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런 문제 그냥 저 골치 아프고 재미없어. 나 그냥 시킨 일을 할래.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하여간 뭐 좀 이제 우리가 녹화 중이니까 예민한 얘기들은 좀 하지 않는 걸로 자체 검열을 좀 하고 일단 그런 거에서 이 사진 자체가 이게 실제 공격에 사용됐던 사진이고 한국 인터넷 진흥 자료집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그때 그 사건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저도 하드웨어 카피본을 스캔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신문에 다 나오는 것. 제가 인발부 됐던 것들 최소한 실제 문제를 풀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학생이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라는. 제가 항상 제가 이제 뭐 이제 성균관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어, 뭐 하고 있어서 학생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똑같이 저도 남자애들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있는데 좀비가 나타났잖아요. 만약 좀비가 나타났어. 그래갖고 이제 학교 저 끝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천안에 좀비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렇죠. 있겠어. 근데 있는 사람 있고 나간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나가. 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거나 살거나 해요.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 좀비 손에 달려 있어. 근데 좀비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죽어요.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정보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버바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로 트러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제로 트러스트가 뭔지 잘 모르죠. 제로 트러스트는 뭐냐면 기존 보안 체계의 완벽한 패배 선언. 근데 여러분들 배우는 거 다 기존 보안 체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가 되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기능적으로 당연히 소모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40살 되기 전까지는 소모돼요. 왜냐하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든. 누구는 와서 그냥 나사도 죄고 그냥 뭐 수도도 붙이고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취업이 될 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요즘 이제 한 100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살에 이제 50, 40살에 끝났어. 60살, 60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영화사들 알죠? 뭐 파라마운트, 폭스 이게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이게 언제 이게 토마스 에디슨이 동영상 처음 만들잖아. 아세요? 토마스 에디슨이 그 영화를 처음 만듭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 처음 만드는데 얘가 딱 특허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막 대한뉴스 같은 거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이제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이 딱 신무기를 보고서 피가 끓는 거예요. 와, 저걸로 뭘 만들면 내가 엄청 부자가 될 텐데 저 에디슨이 특허를 걸어놔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게 어디냐? 미국 동부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 어디로? 가장 외진 곳. 거기가 어디냐? 헐리우드. 근데 많이 죽었겠죠 가다가.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에디슨은 망했어요. 제너럴 일리트에 분사돼가지고 망했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지금 근데 뭐 여러분들 보시는 뭐 마블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폭스는 독일계 이민자고 뭐 전부 다 이런 그 힘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기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가 뭐냐면 새로운 가치 찾아 나가. 근데 사이버 보안이 지금 그렇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를 사실로 이게 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지셔닝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 해킹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스킬을.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이버 보안은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머신러닝하고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있건 없건 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린 저주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버 보안 하면 이제 빅데이터 나오니까 빅데이터도 알아야 돼. 빅데이터 쉽지 않아요. 빅데이터. 근데 이제 좀 지났더니 막 또 무슨 뭐 클라우드 나와. 클라우드 또 다 알아야 돼. 뭐 클라우드 또 지났더니 또 막 인공지능 나와. 뭐 이거 또 다 알아야 돼. 제대로 아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존하려면 이걸 모두 다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보 보호를 명확히 알면서 다른 학문을 이해하는 게 이 바닥의 숙명이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축복이더라. 왜냐하면 이 기술자한테 아무도 못 들어오고. 제가 이제 여기 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 친구 그 동생이 공부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그 어디 학교 수석으로 갖고 피아노과 러시아에 가갖고 7년간 유학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모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끈이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왜? 이게 기득권이잖아.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동생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우리가 훨씬 잘했거든. 그래 잘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생각해봐라. 매년 음대 졸업하는 사람 100명인데 교수는 한 명 되는데 30년을 해먹는다. 근데 사이버보안은 안 그래. 사이버보안은 교사를 쓴 사람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이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이런 그 것의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사이버보안도 결국은 이제 고정될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고정되고 그 흐름의 방향을 알아요. 뭐든 되겠지.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세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시라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면 이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쌀알에다가 막 뭐 예를 들어 막 칼로 막 연습하고 막 그 이 정보보호라는 건 식무기 전쟁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에 없던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전국시대 왜 망했어요? 알아요? 왜 망했겠어요? 왜 망했냐면 사무라이가 되려면 3년 동안 최소한 배워야 된다고. 그 플러스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멋있게 그려지잖아. 우리 해커들 막 그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총이잖아? 총은 3분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재능이 없어도 돼. 누가 이겼죠? 그리고 말 타고 가다 다 죽었다. 어디 쓸 거냐? 멋있게 죽을 거냐? 아니면 잘 살 거냐?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멋있는 거 여러분들 추정할 필요가 없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 신무기가 나왔을 때 이걸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죽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가 있죠? 여기 사진 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 강에 단련된 자원들 이 사진 왜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는요. 거함 거포의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포를 우리가 못 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포를 올려놓으면 아무도 못 당해. 왜? 1차 대전 때는 싸움할 때는 병사들 쫙 일렬로 세워놓고 그걸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거 가진 놈이 이기. 그래서 이제 독일은 뭘 만들어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의 주포 크기가 얼마나냐면 웬만한 구축함 크기였대. 일본은 뭐를 만들어? 야마토. 야마토 우리 뭐 그 이렇게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맨날 하늘에 떠다니는 배그 야마토거든요. 그 야마토 만든다고. 야마토하고 비스마르크는 한 번도 못 싸워. 전쟁을 한 번도 못했어. 그냥 쳐맞다 죽었어. 근데 왜 죽은지 알아요? 비행기가 나타. 아니야. 함대함 전투가 있었으면 이겨요. 왜? 격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 결국 계속 하나 선방씩 때리다 보면 며칠 좋은 놈이 살아남는 거지. 그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냐?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거야. 수평선 넘어서 비행기가 날아서 때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배는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야마토는 어떤 수준이냐면 대포를 쏘면은 병사들이 귀가 멀었대요. 과한 거지. 근데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막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정보보의 여러 가지 것들. 사실 들어가 보면 괴로운 삶이에요. 한 번 해킹하면 2천만 원 받거든요. 그 공격자 돼서 한 번 해킹하면 2천만 원 받아요. 근데 해킹건이 1년에 몇 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하고 방어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봉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받아, 500만 원 받아.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버는 거거든. 근데 오늘 살고 죽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물론 젊을 때,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야, 죽자, 안 죽더라고. 야, 오늘 먹고 죽자, 안 죽더라고. 내일 또 깨서 살아야 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너무 가볍게 볼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는 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직시할 때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네, 쓸데없는 얘기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룩셈부르크에 저희가
일을 하는데 제가 네, 이제 암스테르담 내려가지고 쫙 그 차를 타고 이제 룩셈부르크로 가는데 그 암스테르담이 그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 여러분 뉴욕 알죠? 뉴욕. 뉴욕이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아세요? 네덜란드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다고. 누가 만든 건지 아냐면 그게 다 기술자들이 만든. 왜냐하면 신교하는 사람, 이게 구교, 카톨릭이 무너지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이제 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무너진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할 사람이 없는데 기득권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런 일, 천한 일 내가 왜 해? 그럼 누가 해요? 이제 중산층 그런 사람 와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지. 근데 기술을 막 하다 보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이제는 기득권이 기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불안한 공생관계, 부르주아지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루이 14세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는 무조건 천주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로 도망가. 그 위근어거든. 이제 미국은 청교도라 피리탄이라고. 이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어디냐? 네덜란드. 네덜란드 세계를 지배한다. 도망자의 나라거든요. 거기는 저지대라 그래서 사람이 못 사는 땅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지대예요. 지금의 정보 보호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아니, 현실을 여러분 그 치킨이 1년에 한 6조 하나 그래요. 치킨집 하면 전체 우리나라 치킨집. 정보 보호 얼마 하는지 알아요? 물리보안 빼고 4조 한단 말이에요. 닭 튀기는 게 나아요, 사실. 이거 하는 것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만약에 그냥 옛날 보안하려면 이거 때려치고 가서 닭 튀기는 게 낫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근데 닭 튀기는데 학위 가질 필요 없잖아요. 뭐 치킨 대학 갈 필요도 없고.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런 삶을 살려면. 근데 이제 미래시장은 좀 다른데 미래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근데 그 문제는 안 보고 그냥 뭐 정해놓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인력이 될 건가도 한번 생각해 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제가 강의 때 실제 스킬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들은 실제 로고를 가지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로고를 다루기 위해서는 따라만 오면 다 합니다. 제가 그 성균대학교 그 법대 문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이버 범죄 수사과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 범죄 수사 관련해서 이제 포렌식 가리키는데 어, 한 학기면 다 해요. 문과생들도 와서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대학원생들과 여러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 대학원생은 째지를 못해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많이 투자했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째일 수 있지. 뭐 까짓 거 뭐.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 말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아요. 전체 이번 학기에 쓰는 명령어가 10개가 안 됩니다. 뭐 30개, 40개 안 써요. 10개도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던 문제들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로그를 다운받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반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터미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터미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백 비유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 DNS 알아요? DNS? 네? DNS가 인터넷을 엮는 이제 그 툴 같은 거예요. 근데 DNS 체계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만 DNS 체계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DNS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죠.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DNS 디자인을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 쳐맞았기 때문에. 2003년 1.25 대란 때 DNS 트래픽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인터넷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 다 끊어졌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트래픽 다 차단했어요. 똑같이 전 세계가 SK 슬래머에 다녔는데 우리나라만 3일 동안 차단됐어요.
왜냐하면 리버스 DNS 질의가 루트로 쇄도해가지고 전체 루트 DNS에 대한 공격이 의도하지 않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루트가 죽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프닝. 네, 여러분들 좀 끌어내려고. 왜냐면 이제 딱 나눠요. 죽는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재밌네 하는 사람 나눠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제 서울의 강남역에 가보면 강남에 딱 나가면은 이제 삼성 있죠. 삼성 옆에 가면은 강남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제 구 빌딩인데 거기 2층에 가면은 거기 루트 DNS 들어가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돼 있고 한국 사람도 못 들어가요. 거기 안에 이제 다 KRDNS가 있거든요. DNS는 이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할 건데 자 우리 다 KRDNS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명령어들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쉽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게 뭐 기사.월.kr 뭐 여기 이제 기사.월.kr 이 앞에 불 끌 수 있나요? 너무 어두워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캐시으로 먹으니까 풀트레이션 리컬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DNS 리컬전이 나오죠. 여러분들 DNS 같은 게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뭐 하나라도 본인이 명확한 게 없잖아.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어디까지 제가 선을 그려가지고 제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하거든요. 엔티티를 다 그려보라고 하면 한 줄 찍거든 친구 있고 빽빽하게 쓰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아요? 모르잖아. DNS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들.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루트 DNS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요? 루트 DNS 들어있어요. 이건 그때부터 안 바뀌었단 말이야. 안 그러면 어디 찾아가겠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NS 가서 전 세계 13개 서버가 있다고. 근데 상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 2,000개 정도 이제 애니캐스트로 분산됐어요. 우리나라에 8개 루트 DNS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왜 우리나라 사고를 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루트에다가 모든 트래픽을 다 모아가지고 때려도 한국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애니캐스트 적용돼?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의 전 세계에는 이제 5개 전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육, 해, 공, 우주, 그다음에 사이버.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진짜 한 번 대답하면 내가 커피 사게 하면 들려도 괜찮아. 다른 점이 뭐예요? 눈빛 좋아. 다른 점이 뭐야? 이 네 개는 힘이 만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야. 사이버 스페이스. 명확한 룰이 있다. 그냥 대충 되는 게 명확한 룰이 있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작하는 원리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학교 배울 때 보면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뭐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우리 대안 그려줘.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맨날 우리 시험 볼 때 OSI 7 레이어 얘기하잖아요. OSI 7 레이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들어봤어? 뭐냐면 뭐 링크 레이어 뭐 물리적 레이어, 링크 레이어 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 시험 보려면 알아야 돼요. 그 미국 표준국에서 만든 거거든. 근데 그거는 한 번도 구현된 적 없는 책이에요. 원래는 엔지니어들이 TCP/IP 레이어 4짜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표준국 사람들이 딱 보고서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니까 아니 이 무식한 엔지니어들이 인터넷을 만들어? 내가 좀 더 멋있게 해보겠어. 그래서 잘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를 나뉘는데 아무도 그거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이 수업에서는 OSI 7 레이어는 없다. 왜?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매핑이 안 돼요.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의 막 무슨 뭐그 무술 중에서 실전 무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안 하잖아. 처음 맞잖아 그런 거 하다가 막 도사들 와가지고 이러다 막 처음 맞잖아.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실전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전 기술들이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어디서나 노트북 하나 딱 들고 들어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국가 기반 시설 같은 데 가서 분석할 때 컴퓨터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럼 이제 요청할 때 뭐 하냐면은 리눅스 하나 만회해 달라. 리눅스 갖고 다 분석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전부 오픈 소스. 여러분들 막 뭐 사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다 속으면 안 돼. 이번 수업에 쓰는 거 전부 다 오픈 소스. 원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죠. 자, 그래서 13개 루트 서버가 있어요. 재밌는 일들이 많아. 13개 루트 서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중에 이제 10개 미국에 있어. 미국, 이게 인터넷은 미국 군사 네트워크야, 아직까지. 이 중에 서버 하나 미국군이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 잘 모르죠. 막 인터넷 막 공평한 세상이고 하면은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 강케이블 모두 모아가지고 감청해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가보면 그 타이탄 빌딩을 찾아보면 나와요.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다 이게 음모론 없음. 다 나와. 타이탄 빌딩 찾아보면 AT&T 더 크게 서 있거든요. 한번 뉴욕 가면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 작업하는 그 NSA 빌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이다. 자, 그다음에 그럼 얘한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루트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다케이알 누가 가지고 있냐고. 이게 역하야알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 DB란 말이에요. 한 군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얘한테 물어봐요. 다케이알 몇 개? 다케이알 6개 있어. 다케이알 6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케이알에다가 이제 KR 질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누가 만약 KR을 때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KR이 답을 못 해주겠지. 그럼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KR 붙은 도메인은 다 죽겠지. 그쵸? 그럼 뭐 그냥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원래 기술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거는 인터넷 언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내 커피 쏠게. 가장 가까운 사람. 몇 년도? 50년대 좋아요. 50년대. 인터넷 기술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네. 모두 그 정도 됐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참여합시다. 56년? 56년. 더 가까워. 어쨌든 더 가까워. 자기 저희 부모님이 좀 그 여러분들 좀 이제 일찍 그 나셨으면은 부모님 생일 생년 70년대. 75년. 75년. 이게 찍어서 70 몇 년. 왜냐면 나 70년 너무 혼자만 막 오토매틱 되어 있잖아. 75년. 75년? 그럼 둘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니 좀 더 어디 4야 6이야. 이거 묻어가면 안 돼요. 인생 결정해야 돼. 70년? 70년? 오, 제일 가까워. 다음 시간에 커피 하나 할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터넷의 탄생이라는 걸 알려면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버전이요.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이 생긴 거는 패킷 스위칭이 생기면서 생긴 거거든. 제일 큰 차이가 패킷 스위칭 이해해야 돼요. 근데 패킷 스위칭 기술이 처음 구현된 게 어디냐? 69년. 69년에 패킷 스위칭 기술이 BBN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져. 내가 그랬잖아. 뭐가 있어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무기가 있어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막 생각이 좋아도 신무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 기계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패킷 스위치에 대한 게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진짜 생긴 건 이제 69년에 BBN이라는 회사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인터넷의 히어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우리 2시간 수업이죠?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겠는데 처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DNS도 그 패킷 스위치와 연관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의 .kr만 하고 싶어요. 그럼 dns.kr 골라볼게요. 그럼 여기 나오죠,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에. 나오죠? 근데 봤더니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 데이터는 봤더니 리시브드란 말이 있어요. 이거 뭐 아주 절차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이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제 다케알만 빼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질의한 다음에, 질의 중에서 DNS.kr 그런 것만 뽑았더니, 얘가 쓸데없이 나오더라. 근데 얘를 제외한 거야. 별거 안 돼. 했더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칼럼, 엠티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쭉 읽어줘요. 다섯 번째 칼럼을 프린트하면은, 얘가 나오잖아요. 그쵸?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의를 해? 여러분, 이제 좀 쉽게 해줄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걸로 해줄게. 어, 라인이라고 했네.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 DNS 질의에서 지금 리졸빙 한 거거든, 그냥. 그쵸? 보시면 이제 내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거를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데, 읽으면 이제 첫 번째 라인에서 라인 프린트하고, 라인 프린트 했죠? 그 다음에, 이 질의해가지고 결과 짧게 만들어서 붙이라고 붙여 나왔잖아. 이 결과 나왔죠? 그럼 이제 RP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망사업자 번호라는 거 알아요? 이제 어려운 개념 나오지. 망사업자 번호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을 묶는 이제 최종 보스가 망사업자 번호예요. 뭐 KT, SKB 다 망사업자 번호가 있고 심지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망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망사업자 번호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만 가서 두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갔죠? 그 다음에 나오나? 아,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망사업자 번호 찾아야지. 지금 네트워크로 다 리조빙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쓴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망사업자번호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망사업자 번호는 인터넷에 있는 망을 세그멘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DNS는 각각의 DNS가 망이 다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전 세계 인터넷 구조 중에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망사업자 번호를 우리가 뽑았으면 이 망사업자 번호 누가 가지고 있나 보세요. 자, 이거는 DDNS 한국 인터넷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볼게요. 자, 망사업자 번호가 그럼 첫 번째 거 뽑으면 되죠, 여기서 다시. 이러면 이제 망사업자 번호 결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자가 이제 파이프로 돼 있으니까 델리미터를 파이프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영화 본다 생각하고 보세요. 뭐 이게 다 나왔어. 이게 이제 망사업자 번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아니다. 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뭐 만들었다 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그냥 인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쭉 읽어줄게요. 96까지 했지, 99.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게 동어 반복이 심해가지고 로고 분석이라는 거 원래 지난한 작업이고요. 그렇지만 이 코딩하는 것보다는 엄청 빠르죠. 이 코딩 하려면은 아마 이번 시간 끝나도 못 하실 거예요. 코딩 잘한다 그래도. 파이썬. 자, 자, 뭔가 데이터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kr dns.log로 이제 보고 이제 모아두면서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이게 뭐 한 거야? 인터넷 BGP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인터넷 많이 어떻게 연결되나 나타내는 인터넷 전체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가 누가 가지고 있냐? 인터넷 코어 라우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백번 라우터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모아서 공짜로 줘요. 매일 2시간마다.
여러분 그냥 다운받으면 지금 인터넷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도구는 전부 오픈소스. 받은 거예요? 봤더니 이제 우리 망사업자 번호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할 건데 이 일곱 번째 칼럼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썼냐면 이레트 매치가 아니라 요게 좀 이따 데이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쭉 시리즈로 이게 사업자 번호들이 들어있거든.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맞거나 요거 맞거나 요거 맞거나 요거 맞거나 요거 맞거나 혹은 요거 맞거나 요거 맞거나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양이 얼마냐면은 2억 건이 넘어요. 저 안에 있는 게. 그럼 2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엑셀에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려요. 못 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인라인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먹었다가 뱉어내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다면 과제 못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된다. 근데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스플렁크 같은 거 사가지고 임포트 해갖고 하시면 되는데 스플렁크 도입하는 데는 1억 드리고 제일 작은 것도 그다음에 그 부여라고 하는데 한 또 한 달 정도 수업 다 끝나면 이제 하면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자, 나왔죠 이미 벌써. 자, 그러면 이제 로고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오, 이렇게 생겼네. 그쵸?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비밀이 있어.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그중에 우리가 뽑은 거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 요거 9318 SKB로 들어오는 거네. 만약에 여기로 가려면은 얘가 여기로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얘 누군지 한번 봅시다. 얘는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그 다음에 얘가 뭐였지? 6939. 얘는 이제 백본이네요. 자, 이제 백본 탄 거예요. 얘 미국에 있는 밑에서 이제 백본 허리케인 타고 그 다음에 9318, 그 다음에 우리나라 SKB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GDNS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서웨어에서 한국에 있는 DNS 질의를 할 때 인터넷 경로를 어떻게 타고 가는가 에 대한 지도가 나온 거고 그 지도를 봤더니 처음에 이 디파울이라는 곳에서 허리케인 백본 타고 가서 SKB로 들어가서 한국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로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비전형 데이터니까 뭐냐면 데이터 칸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쓴 거고 마지막에 달러 사인 붙는 거는 이 뒤에 달러 사인이 안 붙으면은 23600, 23600, 002, 003, 004 다 매치되잖아.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딱 엔드로. 그게 왜냐면 엔드 오브 라인이니까. 그래서 매칭 일어나는 거 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국 DNS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눈으로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것 중에 이번 학기에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시각화. 시각화도 오픈 소스.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까 달러 세븐 일곱 번째 항목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면 이제 타이포가 나죠. 예, 여기 고 i는 1, inf 여기 또 스퀘어 브라켓이 들어가고.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한국 전 세계 인터넷에서 한국 인터넷 DNS로 오는 방식이고 여기 있는 떨어진 것들이 막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알로 막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다 분산되겠지. 다 분산되겠지. 그러니까 공기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지점들이 뭐냐? 이 지점들이 아까 봤던 AS1에서 IP가 묶여 있는 지점들. 인터넷 이렇게 연결돼. 전 세계에서 이게 맵 인터넷 지도라고 보시면. 근데 이게 고정이냐? 아니야. 왜? 셀킨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패킷 네트워크하고 다른 점이 패킷 네트워크는 중계지에서 기억에 못 수선다. 여러분들 인터넷 쓸 때 인터넷을
인터넷 쓸 때 인터넷 설정 자르면 인터넷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옛날 생각. 안 끊어. 인터넷은 중단 체계만 기억력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랜선 빼면 끊어지죠. 그건 전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두 개 쓴 다음에 가운데다가 라우터 놓고서 선 만들다 선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다시 붙어요. 왜? 공단 체계가 기억.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게 신뢰관계 공격이다. 인터넷 취약점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 제로 트러스트로 가. 왜냐하면 우리가 서킷 시스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둘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 내가 가서 손을 잡고 우리 내 패킷 라우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스테이트가 남잖아. 근데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내가 지금 패킷 라우팅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손 하나하나씩 다 깔아봐.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안 오겠지. 이게 이제 굉장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 게 사실은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패킷 라우팅이나 서킷 모든 것은 패킷 라우팅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근데 그 연결을 못해. 왜 연결을 못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쭉 연결하다 보면 이제 지향점이 있어요. 발전하는 지향점. 어디로 가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근본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면 왜냐면 대부분 사람 내는 솔루션이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 그냥 복잡하다 석기 시대로 가자.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럼 산으로 혼자 가면 돼요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죽는 거죠 그럼 그냥. 왜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협업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혼자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사이버 별거 아니네. 만약에 이거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몰라.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 굳이 왜 내가 거기까지 알아야 돼? 전국시대 일본 사람, 일본의 그 농민들은요, 사무라이가 죽이잖아? 그러면 그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아요, 사무라이가.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야, 그냥. 그 일본 어떻게 했어요? 야, 고개 들면 죽는구나.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 다른 데,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야, 학생 본분을 지켜. 못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보안은 안 그렇잖아요. 되게 학문 분위기가 넓죠. 자꾸 넘나들고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딱 확인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은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행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우리가 좀 진행해 보면 되는 거고 한 10분 정도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인터넷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제로 트러스트하고 이게 이제 오프닝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할 겁니다. 네,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진행해 봅시다.
하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어떻게 돼? 포트가 있죠 이렇게. 포트 1, 포트 2. 자, 그러면 내가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여기 이렇게 연결했어. 그래. 그러면 보세요. 다른 컴퓨터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여기 연결했어. 자, 이게 왜냐면 하나도 의문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은 망하는 거야. 모르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네 둘은 어떻게 연결하냐는 거예요. 이 안에 열어보면은요, 캠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레지스터인데 안에 여기다 뭐냐면 여기 이제 맥 1이면은 야 C1은 맥 1하고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라는 테이블이 있어서 패키지에 딱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맥으로 딱 보내준다. 여러분 스위치하고 라우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질문한 거 같은데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그 네트워크 아는 친구들은 스위치는 L2, 라우터는 L3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치와 라우터의 차이는 스위치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면 스위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면 라우터예요.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 아는 거고. 아, 근데 요 안에 캠 테이블이 있잖아. 이 캠 테이블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죠. 자, C1에는 맥 1이 있다고 하자. C2에는 맥 2가 있다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맥부프라로 공격을 하잖아요. 맥부프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맥부프 공격이 어떻게 하냐면 맥을 계속 생성해갖고 찍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표를 딱 얘가 만들겠지. 그럼 이제 얘도 물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이즈가 있을 거 같아요. 캠 테이블 사이즈가. 이 캠 테이블이 다 차요. 어느 순간. 그럼 이제 장비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브레이크 오픈, 브레이크 클로즈. 내속 장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면은 잠글까 열을까?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열어요. 왜? 내속을 끌어주면 어차피 생존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리냐? 이 스위치가 허브로 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허브하고 스위치 차이점인 거예요. 허브는 브로드캐스팅. 모든 포트에 다 보내요. 스위치는 플라스틱. 허브가 되면은 이더넷이 뭐예요? CSMACD라고 그래서 충돌하면은 뒤로 백업 일어나고. 그 성능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파이 쓸 때 사람이 적을 때는 잘 돌아가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이제 허빙이에요. 허빙. 이거 허빙. 왜냐면 우리 서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최신 나온 기술들은 이걸 또 젖을 쪼개갖고 하는 기술들이 있지만 여기다 그냥 보내주는 거고요. 근데 갔다가 내가 나갔는데 딴데 나가면 딱 뒤치잖아요. 그럼 들어 백업을 딱 해서 요구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잘 가는데 왜냐면 미디어는 넓으니까 선 하나가 아니라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갑자기 성능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 갖고 딱 눌러보면은 어느 대역 때 패키지 되게 많아. 1번부터 13번까지 있잖아요. 없는 대역으로 여러분들 옮겨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2.4 기가헤르츠를 쓰는데 오지로 바꿔주거나 오지 쓰는 사람 많이 합니다. 근데 오지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왜? 오실레이션 짧아지니까 데이터는 많이 쓰는데 트레이드오프 거의 짧아져요. 어, 이거 이걸로 좀 빼고
아주 킥을.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이 트러스트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사실은 모든 공격이야. 이 사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는 다 이 트러스트에 대한 공격이에요. 믿었는데 뒤통수 치더라. 아까도 그 그림 보여준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사기고 기만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술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안에는 사기와 기만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두 번째로 뭐가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ARP-A 하면은 ARP 테이블 쭉 나오죠. 그게 뭐야? 두 번째 이제 PC가 많은데 PC끼리 통신하려면 왜냐 이 레이어 3으로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레이어 3으로 올라가면은 IP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근데 그러면 IP하고 맥하고 트러스트가 또 생겨야 되잖아. 이걸 누가 지금 기억해? 여러분 컴퓨터 안에 기억한단 말이야. 어떻게 기억해나? 쭉 테이블을 만들어서 IP 1은 맥 1입니다. IP 3은 뭐 IP 30은 맥 뭐뭐입니다. 이렇게 다 써놓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 ARP 테이블. 그쵸? 왜냐하면 레이어 2는 뭘로 통신한다 그랬어요? 맥으로. 꼭 외워두세요. 맥으로 통신합니다. 레이어 3는 뭘로 통신해요? IP로. 그러면 어떻게 누가 바꿔줄 거야? 누군가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공격하는 게 뭐예요? ARP. ARP 스푸핑 공격이 요 트러스트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 2007년 정도에 하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 국민은행을 붙었는데 악성코드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야 이거 국민은행 당했나 보다. 현장 출동해서 봤는데 진짜 악성코드가 내려. 그래갖고 국민은행 갔는데 안내는 없어 악성코드. 그래서 이게 오리무중에 빠졌어요. 한 2주 동안 엄청 고생했어. 나 알고 봤더니 아파트에서 ARP 스푸핑 해가지고 어떻게 스푸핑이냐?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 보면 홈네트워크 이게 아파트 컴퓨터들 쭉 있잖아. 이게 어디에 묶여 있어요? 스위치 묶여 있어서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여기가 여기서 발생하는 통신을 이렇게 받아서 돌아가 맨 인더 미들 MITM 공격을 하면서 중간장 공격을 하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URL을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패킷에다가. 그러면은 화면이 막 열리는데 그 URL에서 악성도 떨어지겠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만 피해를 입히냐면은 아파트 단지만 피해를 입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런 공격이 어려워요. 뭐 때문에? SSL. SSL 인젝션을 못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수업 중에 뭐도 할 거냐면 방심이 차단되는 거 어떻게 차단하는지 알아요? 국가 기반 방어 체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심이 차단하는 것도 이제 패킷 분석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분석할 때 패킷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할 때는 좀 더 기술적인 거, 한 시간 정도 하고 한 시간 여러분들 그 실습하도록 할 거거든. 그래서 줌으로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동영상도 찍으시니까 뭐 공유도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 풀면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ARP 스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드디어 라우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맥 어드레스는 몇 비트인지 아세요?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인터넷 주소가 몇 비트예요? 처음에 이제 아까 답변으로 줬잖아요. 답변 우리 답변하신 분? 네, 인터넷 처음에 그럼 주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비트 줬을 것 같아요? 뭐 10비트, 20비트, 30비트, 40비트, 50비트, 100비트까지 대략. 자, 1비트 이거 내가 하나 알려 줄게. 1비트 주면은 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0, 1. 그쵸? 2비트를 줬어. 그러면은 2에 2승은 뭐예요? 0, 1, 2에 4승. 그쵸? 그러면 이제 몇 승까지 가겠어, 이게? 32. 왜냐면 우리가 주소를 만들어야 돼.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 그래서 IP 주소 32. 그래서 난리 피는 거야.
왜냐하면 IP 패킷에다가 주소에 대한 항목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도 우리나라 주소를 만들 때 엄청 집중하네. 주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 시간 올 때마다 커피 하나씩 쏠게요. 내가 그래서 주소 공간에 IP를 줘야 뭔가 할당해야 된다. 근데 그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더 이상 커질 수 없어라는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 69년도 70년대 그 패킷을 만들 때. 그걸 몇을 만들었냐면 32비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32비트면은 뭐예요? 이게 전체 아드레스 베이스가 뭐예요? 투더 파워가 32니까 42억 개란 말이에요. 4.1 빌리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IP 수는 42억 개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IP가 고갈된다. 근데 이게 나트라는 짓이 생기면서 문제를 struktur하게 되는데 너무 벌어지지 않게. 자, 32비트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패킷을 딱 열어보면 IP 주소란에 이렇게 32비트가 할당돼 있겠지.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는 뭘로 나눠져요? 네트워크가 호스트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클래스가 있어. 그래서 요게 32비트니까 요걸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211, 252, 150, 1 이렇게 IP 내잖아. 그쵸? 요거 하나가 뭐예요? 이거 하나가 2의 8승이란 말이에요. 왜 30이 나누기 4니까. 그렇잖아. 그럼 요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몇이야? 256개 아니에요. 그렇죠? 2의 8승이니까. 256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256진수예요. IP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IP를 정수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요거 곱하기 256의 0승 더하기 요거 곱하기 256의 1승 더하기 우리 그렇게 해서 진수 변환하잖아. 이게 256진수.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 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거는 한 20년 동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이걸 아키텍트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문제에 부딪히면서 발전시켜 나간 건데 처음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V6가 나와가지고 조금 바뀌고 있지만 V6 여러분들 생전에 자리 못 잡을 겁니다. 네, 쓰고는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눈 거야. 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만큼, 요만큼을 네트워크라고 하고 요만큼을 호스트 지칭자로 나눠 쓰자. 자, 참고로 우리가 맨날 컴퓨터, PC, 서버, 호스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컴퓨터는 영어 표현에서 호스트입니다. 다 호스트라 그래. 서버도 호스트라 그래. 다 호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네트워크는 2에 몇 승이에요? 24비트만큼 네트워크를 할당할 수 있는 거야. 계산을 못하겠어. 그건 진짜 알아서. 근데 컴퓨터는 여기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최대. 그치, 256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칭자 0 빼고, 브로드캐스트 255 빼고. 그래서 254개의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게 C 클래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 클래스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들 192, 168 이렇게 되는 거 보통 보잖아요. 이거는 C 클래스 네트워크. 근데 여기를 잘랐어.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B 클래스 네트워크. B 클래스는 네트워크 몇이야? 16비트란 말이에요. 그럼 2 to the power 6대 나오면 몇이냐면 65,535 나온다. 그래서 16비트.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데 여러분들 이 안에 컴퓨터가 10개야. 그럼 A 써야 돼, B 써야 돼, C 써야 돼. C 써야 되는 거지. 근데 만드는데 컴퓨터가 10,000개 있어. 그럼 뭐 써야 돼? C 써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더 큰 거. 요거 이렇게 나누면은 네트워크는 작아지지만 결국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근데 요즘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요즘은 ABC가 아니라 클러스레스 인터랙팅 도메인이라 그래가지고 한쪽에 갖고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관제할 때 0 달고 들어오는 IP 있으면 옛날에 막 난리 피거든 아저씨들. 이거 가짜 IP다 진짜 IP입니다. 0 달고 들어와요. 왜냐면 클러스레스 도메인 하면은 다 쓰는 IP가 돼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걸 우리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여기서 얘기할 거는 왜 이 긴 얘기를 하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 여기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나왔잖아.
영어 공부했잖아. 그 앞에 있는 거 뭐라 그래? 프리픽스라고 그러잖아. 앞에 프리, 뒤에 픽스 붙는 거. 그쵸? 뒤에 붙는 거 서픽스라고 그러잖아.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이 앞단에 붙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프리픽스라고 그래.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를 서픽스라고 하진 않아. 근데 네트워크쟁이들은 앞에 있는 거를 서픽스라고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이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의 우편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이 학교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수포를 보내. 그러면 이제 서킷 라우팅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승고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비행기표를 다 사줘가지고 그게 서킷 라우팅이야. 그 사람이 가가지고 갖다 주고 비용이 엄청나게 있어. 패킷 라우팅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백석대학교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딱 박스에 백석대학교 붙이고 미국 가는 거 집어넣어. 그냥. 그럼 미국 가는 거 그냥 다 미국으로 가. 그럼 미국에서 박스를 딱 열면 그 안에 박스가 있는데 LA 박스가 또 있겠지. 그럼 LA도 LA로 가. 이런 그러면 뭐야? 그 지칭하는 것들이 프리픽스거든. 그 지역을 지칭하는 것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호스트, 컴퓨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로 이 인터넷이 디자인돼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요. 한번 보고 만든 거야. US 우편 시스템을 보고 인터넷을 만든 거거든. 자, 그러면 제 기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지칭자야. 이 지칭자 기억해도 돼요. 이 지칭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제일 처음에 인터넷이 생긴 게 컴퓨터 네개 그러니까 네 개의 미국에 있는 대학교예요. 어디냐면은 이제 UCLA 그 다음에 그 스탠포드 STI 스탠포드 그 다음에 유타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산타바바라. 그래서 요 네 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묶으면 설명 안 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을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들을 때 좀 비판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면 꼭 물어봐야 돼. 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건너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처음에 선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은 깔려 있어야지. 선이 깔려 있지 않으면 뭐 안 되잖아. 그 옛날에 뭐 전화선 썼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선이 깔려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끼리 이제 의기투합했어 69년에. 야 BBN 라우터가 나왔는데 우리 세계 최초의 패킷 라우팅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었어. 4개 했어. 이게 69년이에요. 이게. 69년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끼리 어떻게 했어요? 얘기하겠지. 야 나는 밑에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나는 10점, 1점, 0.0 슬래시 8을 내가 쓸게. 알려주면 내가 다 친구들이니까. 얘는 나는 그러면 10점, 2점, 0.0을 쓸게. 나는 그러면 10점, 3점, 0.0을 쓸게. 나는 10점, 4점, 0.0을 쓸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패키지 나오는데 자, 패키지 이제 생겼어요. 근데 주소가 목적지 주소가 10점, 0점, 2.0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패키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지. 그쵸? 그럼 이걸 만들려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4개의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포트 1, 포트 2, 포트 3, 포트 4 이렇게 나눠져 ETH1, ETH2 이런 거예요. 라우터는 포트마다 어디로 패킷을 보내줄 건가 하는 장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10점, 1점, 0.0 슬래시 8은 어디예요? OP1 10점, 2점, 0.0 슬래시 8은 포트 2, 포트 4 10점, 3점, 0.0 슬래시 8은 3점, 4점, 0.0 슬래시 8은 2. 이렇게 그냥 안에 넣어놔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라우팅에 필요한 정보는 뭡니까? 어디까지예요? 슬래시 8까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라우팅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프리픽스만 알면 돼. 그래서 스위치가 다루는 게 뭐냐면 비트와이즈 엔드 알아요?
딱 찍으면 11 하면 1이고 00 하면 1이잖아.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 근데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이 컴퓨터 스위치에서 제일 값싼 거예요. 레지스터를 집어넣어서 딱 찍으면 촥 보면 1이면 된 거고 0이면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거야. 그래서 패킷 지나가면은 프리픽스만 딱 잘라가지고 탁탁탁 찍는다고. 그래서 매칭된 데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냥. 그게 스위치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썼어. 근데 1989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알파넷이라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연구방이었어요. 그래서 AUP, Accepted User Policy에 보면은 이 연구방은 커머셜로 사용하지 못해. 적시돼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하이웨이 막 이게 나오면서 미국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죠.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NSF 네트하고 딱 붙여버려요. 내셔널 이제 뭐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네트워크 딱 붙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커머셜 네트워크가 된 거란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좀 이제 얼리커머거든요. 한국에서 야 우리도 인터넷 붙고 싶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IP를 주려고 하니까 우리만 본다? 다 붙잖아.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미국밖에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경로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고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경로 관리. 그래서 89년도에 IEEE 미팅에서 두 명의 과학자가 만나요. 야코프 리터라는 사람하고 IBM 누구들한테 만나요. 강의자리 있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야,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까 본 그 프로토콜. 아까 우리가 어나운싱 한 거 있죠? BGP,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만든. 이게 뭐냐? 딱 냅킨 두 장에다가 만든. 그래서 투 냅킨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프로토콜인데 이게 이제 신뢰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카카오 BGP 하이제이킹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좀 빨리 배우면 BGP 하이제이킹 분석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 BGP가 생긴 이유가 뭐냐? 이 니즈 때문에 생겼다. 인터넷이 일본.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인터넷을. 진짜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가는 거야. 요 로컬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인데 인터넷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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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선은 뭐라 그랬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 광케이블 다 까는 거야. 우리가 부산에 가보시면 인양구역에서 광케이블 이만한 거 막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 해화동에 가면은 국제관광국이라고 있어요. 전에 불난데 있잖아. 그래서 국제관광국에 거기 이제 전체 트래픽 다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인터넷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 라우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라우터들마다 밑단에 네트워크들이 있거든. 밑단에 다 네트워크들이 있죠. 밑단에 다 네트워크들이 있죠. 근데 아까 말한 요 프리픽스를 가지고 라우팅을 하려고 봤더니 어느 기관은 프리픽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 아까 봤잖아요. 우리 다케이알 DNS 그랬을 때 막 밑에 점이 많은데 막 많은데 이제 여러 개의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라우팅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겨? 라우팅 테이블이 관리할 게 엄청 많아지잖아.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야, 묶어야겠다. 뭘 묶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IP는 내가 너를 망사업자 번호 1, 그다음에 이 IP가 요거 있어 라는 거를 밑에 묶어줘 가지고 이거를 망사업자 번호로 관리하는데 이 관리 번호 누가 주는지 알아요? 미국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은 리스 라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정수기 빌려갖고 쓰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 미국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자기네가 다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그리고 그중에 DNS 하나는 미국 육군이 관리하고 있고 기분 좋겠냐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조직적으로 중국은 MIT 우리나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BGP 하이제킹 공격을 해요. 다 여러분도 관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면 내가 보면 이제 대충 그래서 이거 AS1, AS2, AS3, 좀 간소화해서 AS4, AS5
ASU, AS7, ASU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클레버해야 돼. 이제 무슨 뭘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서로 좀 자율적으로 왜 이놈의 세상이라는 거는 누가 대장 먹으면 안 하거든. 미국이 해 그럼 중국이 만들겠어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자율 우리 자동차 뭐라 그래? 어토노머스 카라고 그러잖아. AS 넘버가 뭐냐면 어토노머스 시스템 넘버예요. 그 어토노머스라는 게 뭐에 대한 어토노머스냐? 경로 획득에 대해서 어토노머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그러는 거야. 야, 얘가 딱 보면 자기가 AS1이잖아. 얘는 뭘 알고 있어요? 자기 주소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주소가 나는 뭐냐면 내 밑에 10.0.0.0 슬래시 뭐 7, 8로 합시다. 그냥 10점 뭐 0.8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아나운스먼트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네이버한테. 네이버가 뭐야? 옆집 있는 친구한테 아나운서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딱 가면은 얘는 이제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아나운서가 오면은 야, 내 옆에는 AS1이 있는데 AS1에는 10.0.0.0/8이 달려 있대. 라고 배워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AS를 또 넘겨 이쪽에 이 어나운서를 또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나는 AS2인데 내 옆에는 AS1이 있고 걔가 그러는데 걔는 10.0.0.8을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 야 나는 AS4인데 내 옆에는 AS2가 있고 AS1이 있는데 이렇게 쭉 아나운서들이 서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밑에 어떤 테이블이 생기겠어요? 자기 네이버에 대한 테이블이 다 생기겠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자기 네이버가 아닌 것도 결국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뭐냐면 여기로 갈 때 1, 2, 3, 4, 네 번의 호흡을 거쳐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건너러 가는데 1, 2, 3, 뭐라 해야 되는데? 1, 2, 3, 4, 5, 뭐 하면 5개의 경로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밑에는 경로가 어떻게 있냐면 여기는 AS2, AS3, 2, 1 경로가 있는데 여기는 AS2, AS1, AS 뭐 N, AS4 뭐 이런 경로가 있어. 똑같이 경로가 있어. 그러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홉스가 짧은 걸 선택한다. 왜냐면 경제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은 얘가 60초에 한 번씩 라이브 체크를 해. 살았니? 죽었니? 물어본다.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엔트리에서 빼. 자동적으로 그냥 엔트리에서 빼. 그럼 어디로 가겠어? 열로 800. 그러면 인터넷이 어떻게 돼요? 자동 복구가 돼. 근데 이게 서킷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어? 복구가 안 돼. 선을 가서 다시 깔아줘야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모든 사람을 엔드엔으로 만든 그 선을 깐다는 거는 우리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엔드엔으로 미쳤다 그러겠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강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유사한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체계를 가진 게 사실은 AS 인터넷이 이렇게 동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얘가 아나운서 다른 주소를 잘 우리 검증한 체계가 없어. 심지어 아직까지. 그래서 인터넷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그게 언제 일어나냐? 매년 400개 이상. 우리나라 안 일어나는 줄 알았지? 우리나라도 일어나. 플레이스와 PDPI 느낌 때 우리나라도 일어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막 어디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체계를 모르면 이런 공격이 일어나면 이 모든 방어체계가 뭘로 동작합니까? IP로 동작합니다. 근데 BGP 하이제킹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IP가 딴 데 가서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플레이서 BGP 하이제킹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가서 여기에 그 우리 강의 자료 다음에 있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로 IT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 카카오도 그냥 앉아서 당해. 왜 그러냐? 원래 여기 있어요.
이제 프리픽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프리픽스에 대해서 얘가 여기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격자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통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 저리.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면 장애가 나겠지. 장애 안 나려면 어떻게 해요? 장애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그냥 찾으면 나오는 거라서 비슷한. The RIPE NCC operates 14 route collectors worldwide. These collectors receive BGP updates from almost 300 peers. Let us look at what the RIPE NCC Route Information Service saw of the recent unauthorized route announcement affecting YouTube. This is BG Play, a tool developed by Roma Tre University in Ital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RIPE NCC. The red circle at the bottom right represents Pakistan Telecom's autonomous system number 17557. And the red circle on the bottom left, the YouTube autonomous system 36561. On February 24th, at 1847 UTC, Pakistan Telecom started to originate a /24 covering address space assigned to YouTube. We can see that this route spread rapidly in the part of the internet observed by the RIPE NCC Routing Information Service. Within roughly a minute, the route is visible at most of the autonomous systems shown in this animation, and traffic starts to flow towards Pakistan. "17 minutes later, at 20:07, YouTube starts to announce the same route itself in order to route the traffic back to its own servers. Another 10 minutes later, around 2017 UTC, routing policy changes occurred that moved traffic for this route away from Pakistan Telecom's upstream PCCW AS3491. Another 20 minutes later, Pakistan Telecom's autonomous system number is repeated in those. 공격은 어떻게 하냐? 공격은요. 아까 말한 개념. 자, 보세요. 아까 말한 개념에서 우리가 슬래시 16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요거보다 작은 거를 선언해요. 만약에 이쪽에 네트워크가 5개가 있어. 근데 요 중에 요것만 딱 선언해. 그러면 이제 요 개념만 알면 오늘은 이제 진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라우팅은 리스트 프리픽스가 항상 우선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리스트라는 게 뭐야? 작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라우팅이 이렇게 있어. 10.1.0.0 슬래시 8이 있고 근데 공격이 딱 선언해갖고 야 나는 10.1.2.0 슬래시 24를 ETH2에다 보내고 이거는 ETH1에다 이렇게 보내라고 요거를 딱 찔러 넣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트워크에는 순차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항상 작은 게 먼저 적용, 우선순위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겠어? 얘는 ETH2로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얘는 어디로 가겠어? 나머지 다는 정상으로 가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고인지 알게 되게 힘들다는. 그래서 카카오 BPI-Z킹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도 필요하고 개념도 필요한데 대충 이 정도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게 여기다 이제 안에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살을 붙여 나갈 거거든. 각종 신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는 훈련 체계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훈련 체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BGP 하이제킹 같은 큰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그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면
저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줌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실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SL 혹은 리눅스 그냥 써도 되고, 또 형편이 좋아서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맥북을 그냥 쓰면 좋습니다. 근데 맥북 쓰는 사람들은 이제 홈브로 설치하시고, 뭐 그 리눅스 쓰는 사람들은 패키지 깔 수 있게 해서 천천히 시작할 테니까, 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교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이 시간을 써가지고 우리가 뭐 배운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언제 또 만나겠어? 한번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쭉 보면서 내용